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에른은 이번 2차전에서 지난 16강 1차전 한 골 차를 뒤집어야 합니다. 1차전에서 1대0으로 패한 바이에른의 최근 활약을 보며 언론들은 라치오를 상대로 상황이 간단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최근 경기에서 프라이부르크에게 후반 동점골을 내주며 2대2로 무승부를 거뒀고 최근 5경기 중 단 한 경기만 이겼습니다. 라치오 역시 바이에른 경기를 앞두고 전 경기에서 AC 밀란에 1대0으로 패했고 선수 3명이 퇴장당하는 등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라치오는 바이에른 경기 이후 4경기에서 3패를 기록했고 마우리치오 사리의 선수들은 현재 한 경기를 더 뛴 상태입니다. 라치오는 2000년 이후 두 번째 챔피언스 리그 8강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한동안 수준 이하의 성적을 거두며 꽤 암울한 상태지만 그들은 여전히 바이에른이고 챔피언스 리그 8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치오는 이번 시즌 세리에 A에서 2024년 초반 이후 최근 3경기에서 2골을 넣는데 그치는 등 골을 넣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시알라, 케인, 텔 등 개인 기량이 뛰어난 바이에른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에른은 라치오를 2대0으로 승리해 8강에 진출할 것입니다. 바이에른의 수비 라인은 대체로 키미, 김민재, 데리흐트, 데이비스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슬레틱에서 김민재는 탄탄하면서도 위대한 잠재력을 지닌 선수로 바이에른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돌아오는 경기는 작년 세리에 A 최고의 수비수에게 큰 경기가 될 것입니다. 김민재는 인기 없는 데리흐트와 변덕스러운 우파메카노보다 더 나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바이에른은 스쿠데토 우승자에게 상대적 능력보다는 탁월함을 기대합니다. 나폴리의 그의 코치인 루치아노 스팔레티는 지난해 김민재를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라고 불렀습니다. 베이징 거안에서 감독한 로저 슈미트 또한 잠재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플릭 감독이 떠난 이후 자신감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일부 유명 바이에른 프로 선수들과는 달리 김민재는 클럽이 선수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경기력을 정확하게 구현했습니다. 라치오를 상대로 김민재의 시기적절한 엄청난 활약은 바이에른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데스리가에서는 바이에른이 라치오를 이길 수 있는 5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케인입니다. 팬들은 해리 케인이 골망을 갈랐던 장면에 이미 너무 익숙해져서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분데스리가 개막 24경기에서 27골을 터뜨리며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역대 분데스리가 한 시즌 최다골 기록 경신에 도전하고 있는 해리 케인의 활약은 정말 대단한 수준입니다. 케인은 챔스 무대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분주할 것입니다. 갈라타사라이와의 2대1 승리에서 기록한 1골을 포함해 조별 예선에서 4골을 넣은 것은 괜찮은 성적이지만 잉글랜드의 주장은 이번 대회에서 더 큰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즌 챔스에서 어떤 선수도 5골 이상을 넣지 못했습니다. 케인은 처음으로 챔스 득점왕에 오를 가능성이 있고 누적 25골을 터뜨린 케인은 챔스리그 역사상 가장 높은 득점을 기록한 영국인 웨인 루니보다 5골 뒤처져 있습니다. 케인의 뒤에는 자말 무시알라, 사네, 그리고 늘 변함없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 토마스 뮬러 등의 스릴 넘치는 지원을 받으며 케인이 우승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홈 어드밴티지입니다. 원정 3연패와 프라이부르크 무승부 등 바이에른의 최근 경기력이 하락한 가운데 잊혀진 한 가지 사실은 분데스리가 챔피언이 팬들 앞에서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이에른은 실제로 챔스 홈 경기 13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경기에서 40골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는 애틋한 이별을 노리는 투엘입니다. 투엘은 파리 생제르맹을 2020년 결승전으로 이끌었고 2021년 첼시를 우승 트로피로 이끈 바 있는 진정한 챔피언스리그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는 축구계에 선별된 코치 그룹 중 한 명입니다. 투엘은 로마에서의 아슬아슬한 패배의 교훈을 흡수했을 것이 확실하며 곧 떠날 예정이라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홈에서 바이에른을 승리로 이끌 완벽한 레시피를 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번째는 로마에서 멀어지면 경기 성적이 저조한 점입니다. 세리에 기록을 보면 사리의 선수들이 이탈리아 수도에서 떨어져 있으면 위협이 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 시즌 세리에 원정 14경기 중 7경기를 졌고
챔스 조별리그 3경기 중 2경기를 패했습니다. 라치오의 과거 유럽 원정 성적은 암울합니다. 지난 12번의 챔스 원정 경기 중 단 한 번만 승리했습니다. 그 외에 라치오는 독일에서 2007년 브레멘, 2021년 바이에른, 2020년 도르트문트와 무승부를 거뒀을 뿐입니다. 라치오가 뮌헨에서 충격을 일으키려면 역사의 기념비적인 휴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경험입니다. 지난 16강 1차전에서 바이에른에게 4대1로 완패를 당했던 라치오 11명의 선수 중 5명이 여전히 클럽에 남아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합계 6대2로 패하며 열세를 보였고 2000년 이후 16강에 오른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독일 챔피언은 2020년 토너먼트 우승 이후 지난 3차례의 대회에서 8강에 진출했으며 이번에는 더욱더 발전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냉정함을 유지하고 1차전 점수를 뒤집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접전 끝에 살아남아 데뷔 뽑기에서 승리한 선수들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민재에 대해 라치오전에서 제외하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건 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엘을 독일 언론으로 바꾸면 구름이 생각이랑 같네요. 김민재는 바이에른 최고의 수비수입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세리에 A에서 최고의 CB였습니다. 상대는 세리에 A팀입니다. 현재 바이에른에게 가장 중요한 경기입니다. 김민재의 부상 소식도 없습니다. 김민재 대신 선발로 기용하려는 CB는 다이어입니다. 투엘이 바이에른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